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7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끝날 시간 10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 오늘 큰 이상 없으면 오늘 급등장으로 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보고서들만 좀 몇 개만 먼저 빨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 요새 피크아웃 우려 계속 있는데, 근데 저게 이제 저런 피크아웃 우려는 완성차에 있는 거고, 부품주는 다르죠. 요새 보고서 읽어보셨겠지만 부품주는 안 좋아졌다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그 부품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 요거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죠. HBM 관련주가 괜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삼성 SDS, 제테마, TNL, 인텔리안테크,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 화장품, ODM 업체,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TSV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좀 발제를 했고, 그럼 JW 중해제약, 그리고 네오셈이 어제 사실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건 보고서는 있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죠. SSD 낸드 쪽인데 아무튼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는데도 계속 정말 지겹습니다. 그놈의 피크아웃 작년부터 계속 있고, 지겹다 못해 이제 정말 좀 답답하죠. 근데 3분기에도 피크아웃 아니다. 실적 강세 지속될 거다. 왜냐하면 재고가 낮다. 이제 유지웅 연구원의 의견은 그거예요. 재고 이렇게 낮은데 무슨 피크아웃이냐.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게 언제 불현듯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애널리스트가 맞출 수는 없어요. 100%. 근데 지금 이제 유지웅 연구원의 논리는 재고가 아직도 못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냐. 내년까지 재고 확충 구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부품주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는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현실화 가능성 높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중고차 가격 하락,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인센티브 반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피크아웃 나올 것 같다 이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인 이런 재고는 억압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좀 시사한다. 그래서 완성차들 좋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PER 5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좀 과도한 저평가 아니냐. 그리고 엔저가 요새 있었는데 요새 다시 또 엔화가 강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엔저가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요새 엔저가 갑자기 엔 강세로 바뀌어가지고 달러가 급나가니까, 근데 엔화가 그렇다고 여기서 달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갈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는 엔저가 극단적인 엔저 현상은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현대 기아한테는 부담은 아니고, 설사 근데 엔저가 있어도 과거를 보면 엔저라고 해서 현대 기아가 꼭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들은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져가지고 현지화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환율에 좀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2012년, 16년에 발생한 원엔 환율, 그때 그 엔화가 이제 급락한 거죠. 그때. 그리고 지금 최근 3년 24% 그 원엔 환율 떨어진 거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은 엔저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16년에도 엔화 약세가 뭐 현대차 주가에 꼭 뭐 엄청나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여기입니다. 요게 그 이 한전, 부지, 삼성동 그거 인수하면서 망가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현대차 지금 엔화가 약세인데도 주가 올라오고 있고, 재고는 이렇게 부족해요. 아직도 이만큼을 채워야 그때 가서 피크아웃 얘기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을 자꾸 우려하는 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대차 기아가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숫자로 증명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이제 그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인공지능 출사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많은 빅테크가 AI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어제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XAI는 오픈 AI와 좀 다르고, 오픈 AI가 챗 GP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거랑 이제 경쟁을 할진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술 수준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기에 합류한 개발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픈 AI에 있던 사람, 딥마인드, 구글 이쪽 출신 개발자들이 많고, 또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이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하고 여기 생성형,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죠. 인간처럼 말하는 요게 이제 LLM이라 그래요. 이 표현으로. 그게 이제 여기 오픈 AI 들어간 건데, 인간처럼 대화하잖아요. 기술 뿌린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자율주행 개발로 많은 노하우들을 좀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뭐 기술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점은 매일 많은 테슬라 오너들의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건 뭐 그 누구도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대차도 안 되고. 이게 테슬라의 정말 어마어마한 강점이죠. 그래서 또 X가 뭐냐면 트위터거든요. 트위터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사명이. 근데 이제 X는 트위터에서 자연어,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학습을 하니까. 또 슈퍼컴퓨터 도조 출시가 이제 이번 7월에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 자율주행을 위한 슈퍼컴퓨터 이제 학습하는 거죠. 자율주행. 근데 여기 들어가는 칩이 엔비디아 거보다 우수하대요. 근데 물론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요거보단 좀 떨어지지만 A100보단 우수하다. 중간 정도.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 GPU 의존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도조 컴퓨터는 결론 자율주행에 쓰이거든요. 근데 예, 자율주행에 쓰이는 거를 XAI, 요 생성형 요런 모델에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도조를 설마 사용을 못 한다고 해도 저 XAI 생성형 테슬라의 모델이 AI가 만약에 도조 컴퓨터니까 뭐냐면요, 그냥 자율주행용이에요. 사실은 그 테슬라에. 근데 저거를 이번에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인공지능 저 서비스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저기에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안 하더라도 뭐 그럼 엔비디아 거 쓰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는 네이버도 나올 거고. 그러니 HBM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린 정확히 이거를 뭐 그 챗 GPT 수혜주가 우리 한국에선 반도체라는 걸 우린 명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예. 이미 그때 1월 달에 나왔을 때부터 이건 반도체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빨리.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뭐 4월 보고서 보면서 아, 이거 시장 진짜 커지는구나. 그때 확실히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제가 HBM 영상도 따로 함께 배우기에 올려드렸고, 한 2달 전에, 그죠? 예,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더. 근데 진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참 부진하지만 SK증권 최간수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이익은 뭐 작년보단 감소입니다.
감소인데 물류 때문에 그러고요. 예, 그러나 클라우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은 여전히 좋다. 고성장한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용을 조금 이제 절감했나 봐요. 그래서 4분기 만에 2천억 회복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하반기에 IT 경기 회복, 물류 운임 반등, 엠로라는 회사 인수했죠. 예. 그래서 실적 개선 좀 기대가 되고 현대 오토에버나 포스코 DX 같은 회사가 이제 경쟁사들인데 비슷한 업체들인데 거기는 엄청 올랐죠. 근데 거기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잖아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홀딩스 투자, 예, 공장 효율화 이런 거고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근데 삼성 SDIS도 올라가려면 저런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진한 건데 삼성 SDS도 좀 저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재용 회장이 뭐 생각이 있겠죠. 네, SDS 아무튼 삼성그룹이 투자를 확대하면 SDS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좀 조용하죠 지금 아직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실적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예. 또 중장기적인 성장. 근데 이거는 그냥 기대일 뿐이지 결국 제가 봤을 때 주가가 한번 확 올라가려면요. 저평가이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버텨줄 것 같은데 결국 삼성그룹의 본격적인 청사진 어떻게 투자하고 포스코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SDS의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진 그런 게 안 나와서 좀 부진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투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하지 않을까. 반도체도 좀 개선되니까. 그래서 내년을 좀 보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테마는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 우리 예전에 한번 이동건 연구원이 보고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렸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긴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이게 필러랑 보톡스 만드는 회사고요. 일단 필러 때문에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 무려 88%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필러 호조 좀 봤다니까 필러가 이제 주름 개선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이고 필러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톡신도 매출액 좀 늘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타 부분은 전분기 상품 매출이 좀 호조 보였는데 파트너셔에 좀 뭔가 매각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좀 줄면서 기타 쪽은 좀 부진할 것 같고 톡신 쪽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러 쪽이 확실히 이쪽이 굉장히 성장을 한다. 이거 주력이죠. 그리고 이제 톡신 이제 보톡스 이쪽 관련해서는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되면 상반기 중에 내년에 품목 허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겠죠. 그래서 조만간 3상 결과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하반기엔 또 중국 쪽에도 신청을 할 거라는 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제테마는 요새 막 균주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제약, 메디톡스 막 서로 소송하고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 막 이래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소송이 얽혀 있는데 근데 제테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균주 출처가 명확합니다. 영국의 그 국립보건원이었나요? 아무튼 영국에서 받아왔어요. 출처가 명확해서 이제 그쪽하고선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죠.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전환사채를 최근에 좀 발행한 것 같은데 오히려 풋옵션 관련 우려가 해소됐다. 기존에 이제 발행된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요거 333억 원. 풋옵션이 뭐냐면은 전환사채 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 돈 갚으란 얘기예요. 만기 전에 갚아달라.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게 풋옵션 제도인데 그럼 갚아야 돼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 이제 336억 원 풋옵션 지급이 완료돼서 오히려 예, 좀 불확실성 오히려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잔여 235억 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물량이. 예, 그래서 재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다. 물론 전환사채 발행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좋은 건 아닌데 저 자금 예, 기존에 발행된 사채 중에 333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건 지급이 완료돼서 좀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실적은 좋은데 아쉬운 점은 약간의 그 희석, 예, 주식 희석 리스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균주 논란은 자유로워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요 성장 보여주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필러 잘 나가고 톡신 승인 받고 해외로 매출 뽑아주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NL은 여러분도 옛날에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그 여드름 패치 그죠? 예, 추억의 여드름 패치 요건데 미국에 잘 나가죠. 근데 요즘 좀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한참 올랐다가 목표 주가 77,000원 유지했고 2분기 실적도 무려 영업이익률이 34%잘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기대치 17.75% 정도 상회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고 창상 피복제가 우리 이제 여기 뭐 손이나 이런 피부가 이렇게 뭐 째지거나 아니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낫게 해주는 이제 원상복귀 시켜주는 그런 거고 여드름 이제 치료할 때 이제 패치 여기 붙이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해외 쪽이 잘 되고 있고 C&D라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유통사죠. 히어로를 인수해 버려가지고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실제 C&D가 그 인수 이후로 유통 채널 50%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도 좀 진출할 것 같고 또 C&D가 최근에 아마 신제품 내놓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아마 여기 어디죠? TNL 제품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런 유통 채널 확대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력적인 건 꾸준히 성장하고 참 돈 잘 버는데 퍼는 10.4배밖에 안 된다. 경쟁 그룹들은 17배인데 근데 그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실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저평가 매력은 다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실적 체크해봐야죠.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번 레벨업을 할지 또 소외받을지 그건 좀 지켜보시되 일단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 다만 지금 이동건 연구원님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텔리언테크도 오랜만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님이시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하향했는데 이게 하향한 이유가 회사가 뭐 안 좋아졌나 그게 아니고 유상자 때문에 유증하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저궤도 중궤도 안테나 위성 안테나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해상용 제품도 성장하고 있고 이제 바다에서 하는 역대 매출로는 최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동사 시스템이 그 아마 이 WGS라는 인증을 받아서 아마 군대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군용 납품까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연말에 핵심 고객사 여기가 어디냐면 워냅이겠죠. 영국에 여기에 납품하니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스페이스X랑은 그쪽에는 아직 납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기는 아마 그쪽이 자체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영국의 워냅은 요 인텔리언테크의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워냅이 잘 돼야 돼요. 워냅이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핵심은 평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위성 안테나 하면 제가 뭐 그림 못 그리지만 보통 이제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요런 거 기억나세요? 요렇게. 요런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파 딱 받잖아요. 평판형은 뭔지 아세요? 그냥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고. 저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훨씬 좋겠죠. 사용하기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크기가 크진 않지만 요걸로 지금 이제 연구개발 좀 투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검증 끝나면 예. 주거용이나 예. 기업용으로 납품이 될 거예요. 저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모멘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은 여기 인공위성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전파 쏴주죠. 그럼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얘를 받아서 집이죠. 집에 위성 안테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게이트웨이예요. 중간에 다리 역할 플랫폼 역할. 예.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 개발 진행 중인데 컴퍼니 A의 납품 시작 예정인데, 컴퍼니 A는 어디냐?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거 하잖아요. 위성 인터넷. 그래서 아마존에 따르면 아마 800개 사이트에 아마 4개에서 5개 가량의 게이트웨이가 제품 필요한데, 이게 규모가 1조 원이나 된대요. 시장 규모는. 그래서 동사가 이제 듀얼, 이제 밴더가 2개란 얘기예요. 이제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경쟁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물량을 공급해서 아마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 4분기하고 내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모멘텀을 제대로 받겠죠. 그리고 유상제도 끝났겠다. 유중 청약은 끝났고, 예, 이제 가격은 58,300원인가만 그럴 거예요. 그 증자 가격이. 요게 이제 평판형 제품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네모나게 생긴 거. 가방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야 뭐 워낙 초고속 인터넷 발달돼 있으니까 굳이 뭐 그냥 사실 저거 뭐 굳이 안 필요하잖아요. 한국은 어디 가든. 근데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아 기억 아시죠? 특히 미국 같은데 짜증나죠. 안 터져요. 그럼 저걸 그냥 들고 다녀요. 가방에 매면 뭐 얼마나 무거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위성으로 쏴가지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할 수 있는 거죠. 예, 끊김없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군용으로도 필요하고. 예. 시장 그리고 위성 인터넷이 커지면 결국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안테나보다는 이 평판형 안테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위성 통신, 뭐 방송, 근데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안테나 이거 수주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원앱, 예, 위주로 좀 받았고요. 위성통신 매출 전망입니다. 물론 성장률은 좀 둔화되지만 사이즈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 끝났어요. 유상자 청약은 지난주에 종료가 됐고 가격은 58,300원. 혹시 주주분들 하셨으면 날짜는 7월 27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대덕전자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4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4년과 25년 추정치를 10%, 11% 올렸어요. 오늘 뭐 난리가 났죠. 이쪽 뭐 기판주들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덕전자는 HBM 수혜주는 아니에요. 자동차 쪽에. 왜냐면 플립칩 BGA 요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워낙 뭐 공부 많이 해봤지만 요걸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암코르라는 세계 2위 후공정 회사 있거든요. 여기랑 같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만들면 납품이 되겠죠. 기대감이죠. 예. 근데 아무튼 저는 대덕전자도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전장용 자동차에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 전장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보다 커진 거 아시죠? 올해 25년엔 정말 커지고 거기에 이 기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이쪽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경쟁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이제 서버급, 예, 요겁니다. 요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지금 HBM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미리 좀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도 업체인 일본의 이비덴 싱코도 PC가 공급광인데도 계속 투자해요. 그러니까 동사도 지금 투자하거든요. 2,000억, 뭐 2년 뒤 생산 능력 올해 4,500억에서 7,000억까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업사이클에서 25년 플립칩 BGA에서만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기판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이익이 지금 그 MLB, 그러니까 이 가장 밑에 있는 기판이 있어요. 제일 밑단에 있는 거 기판, 플립칩 BGA, 그 다음에 인터포저, HBM, GPU 요런 순위거든요. 요게 MLB
가장 밑에 있는 이제 고다층 기판인데 요것도 하고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 그 1,800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 이익이 960억이니까 2배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익이. 이제 요거를 좀 선반영하면서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거의 지금 주가 2배 올랐어요. 2만 원에서. 그죠? 대단했죠. 근데 HBM의 효과를 받았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단기적으로도 좋은 게 메모리 기판 주문이 늘고 있대요. 네. 동사 메모리 기판에 요새 DDR5로 이제 바꾸잖아요. 요것도 수혜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주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요게 PC에 들어가는 BGA고요. 플립지 서버, 데이터 센터 엄청 크죠. 이게 크면 더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ISC가 수혜를 또 받아요. 이런 기판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예, 다 테스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패키징하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예, 그리고 저런 이제 이런 패키지나 플립치 BGA나 이런 것들을 또 검사해주는 회사가 인텍플러스도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 공부해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반도체 이제 우리 함께 배우기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대덕전자가 이제 암코르랑 테스트한 요게 플립칩 BGA 이제 요게 아마 서버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HBM 그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인데 이게 대덕전자가 독보적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심텍이 약하죠. 근데 심텍은 주로 모바일 쪽이라 그래요. 그 모바일 쪽 있죠. FC, 플립치 CSP가 작은 거. 예. 그러니까 우린 공부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대덕전자가 더 위에 있어요. 그전 사이클은 사실 심텍이 훨씬 좋았죠. 심텍이 요거죠.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 사이클에선 사실 좀 심텍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냈었거든요. 2022년까지는. 근데 지금은 대덕이 좀 훨씬 이 내용 들으시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단기 급등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올라서 조금 지금은 경계하시되 뭐 계속 보유 전략 괜찮을 것 같고 화장품 인디 브랜드와 ODM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건 뭐냐면 그 DB금융의 허재나 연구원님이 2분기에도 대형 브랜드 두 개사의 실적 모멘텀은 좀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ODM 업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한국법인이 인디 브랜드 이쪽.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ODM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 시대예요. 그래서 CNC 인터 뭐 날라갔고 거기다가 또 아이패밀리 SC 같은 인디 브랜드 회사들도 주가 많이 갔죠. 근데 이 양사의 중국 법인이 지금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닌가요? 삼성증권의 박은경 애널리스트이신가? 제 이름이 좀 잠깐 헷갈리는데 아무튼 삼성증권의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코스맥스 주문 중국 쪽 괜찮다. 이미 3월인가 4월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양사 중국 법인 지금 수익성 개선된다. 특히 근데 코스맥스가 지금 괜찮은 게 미국이 골치 아팠거든요. 근데 미국이 좋아지고 있대요. 미국 맞아. 한국산 화장품 또 K 인디 브랜드. 이거 누가 만들어줍니까?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아이패밀리 SC 로맨이 지금 히트 상품이죠. 우리 작년부터 이거는 알고 있었죠. 올리브영에서 잘 팔린다. 일본에서 잘 팔린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죠. 실제 제가 저기 일본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가니까 편의점에서 한국 화장품 팔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거기 뭐죠? 편의점 중에 일본 편의점 중에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 편의점 뭐죠?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무튼 그 일본 편의점에서 실제로 지금 저 화장품 팔고 있더라고요. 예, 색조. 좀 놀랬고 아무튼 이제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인력들이 1020 세대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을 하는 그런 디자인, 컬러를 갖고 와서 히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는 한국콜마나 뭐 CNC 인터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ODM 괜찮을 것 같고 로선. 예, 여기 로선 맞아요. 저도 봤어요. 로선. 그리고 2분기에도
1분기 반영됐던 규모 이상의 신규 매출이 더해질 것 같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실적도 고무적이고, 근데 다만 아이패밀리 SC나 CNC도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지금 지켜만 보는 게 낫지 않나.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예. 아무튼 북미에도 잘 가고, 그래서 결론은 코스맥스 탑픽으로 이제 선정해 주셨고, 차 선호주는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 이렇게 해줬고요. 특히 코스맥스는 한국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 미국 법인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효과까지 있어서 미국이 흑자 전환되는 그 기간을 올해 연말로 봤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3분기부터 흑자 날 수도 있다.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 중국이 좀 부진했었죠. 사실은 3월부터 좀 주문은 들어왔지만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네, 수요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안 비싸죠. 9배밖에 안 되니까. 미국 좋아지고, 그래서 성장과 회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화장품 ODM 중에서는 어쨌든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통해 TSV, TC본도 한번 공부하자. 이게 뭐냐면 원래 한미반도체 보고서인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TSV는 관통한다. 칩을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거. 12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그래서 이게 3D 패키징은 적층하는 거예요. 칩을 12층으로. 예. 그래서 그때 뚫는 구멍이 비아홀이라고 하고요. 비아라 그러고, 그리고 뚫은 다음에 그 구멍에 그 구멍 이 뚫고 나서 그 안쪽을 채워 넣어야 된대요. 근데 그 채워 넣을 때 필름을 하거나, 우리 어제 배웠죠. MRMUF. 예. 뭐죠? 오븐에 넣어가지고, 오븐 같은 기계에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TSV 할 때 저거 이 구멍 같은 데 있잖아요. 저 뚫린 부분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꾸려면 하나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고, 또 이게 칩과 칩끼리 구리 요거 숄더볼 있죠. 요걸로 연결하려면 하나씩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MRMUF는 뭐냐면 매스 리플로 어떤 오븐 같은 기계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그 액체를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이걸 하이닉스가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기술이다.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전송 속도 빨라지고, HBM, DDR5, 예, 그리고 GPU랑 연결하는, 아무튼 이런 패키징에 다 연결된다. 옛날에는 선으로 했어요. 와이어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4개 있거든요. 기판, 칩,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4개.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HBM은 1024차선. 비교가 안 됩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TSV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미 함께 배우기 할 때 배웠던 거고, 데이터 전송 속도 훨씬 빨라진다. 그리고 TC 본더는 뭐냐. 근데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는 저걸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우리 좀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는 이제 본더가 뭐냐면 연결하는 겁니다. 기판과 칩을, 반도체 칩하고 기판을 서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숄더볼도 있고 막 구멍 뚫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최종적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장비가 본더고, 그걸 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고, SK하이닉스랑 옛날부터 공동 개발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지금 빛을 발하는 거고, 2017년부터 좀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시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선으로 연결한 거고요. 요게 이제 구멍 뚫어서 밑에서 접촉한 거, TSV. 요게 TSV죠, 밑에서. 이게 12층이에요. 마이크로 범프. 여기에 이제 그 MRMUF라 그래서 액체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예, 구멍 부분 다 막아주고. 근데 요거 연결하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 요런 거 검사하는 회사가 누구죠? 요 구멍 같은 거. 뭐 인텍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네. 파크 시스템즈.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 붙게 해주는 리플로우 장비, PSK 홀딩스나 뭐 많이 있죠. STI. 예. 또 인텍플러스는 요 전체 다
검사해주고 패키징하는 거, 요 밑에 있는 요런 거 검사해주고 범프. 예, 그러니 뭐 주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요건 모바일은 한 층이고 요게 하이 밴드위드는 여러 층 쌓는 거고 요게 이제 적층 3D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튼 놀랐던 게 작년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미리 해놨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올해 HBM 폭발할 줄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죠? 예, 몰랐는데 역시 운도 따라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공부를 진짜 계속 해야 되는구나. 예, 공부를 꾸준히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 뭐 반도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요즘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거예요. 소부장. 특히 이쪽은 물론 전공정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씁쓸하시죠. 요새 잘 안 가니까. 근데 전공정도 타이밍 오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기술을 알아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도체 또 기술 나오는 대로 또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또 알려드리고 계속 보고서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반도체는 안 빼놓고 다 알려드리거든요. 보고서들. 그래서 계속 시장 함께 읽기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W 중에 제약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JW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우리 이제 내용 많이 알잖아요. 공부 많이 해봐가지고 JW 중에 이제 햄리브라, 리바로제, 뭐 혈우병 치료제라든가 고지혈증 치료제, 콜레스테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당사 강하나 연구원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일단 이제 다른 거보다도 그 리바로의 제네릭 경제 상품이 나왔나 봐요. 근데 출시를 하는데 예상 대비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충성도가 높아서 아마 매출 타격은 적을 것 같다. 근데 저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너릭 복제약이 나오는 건데 그게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예요. AI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저도 이건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얼리하고 콜라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인공지능 제약회사인데 그걸로 신약 후보 물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신약 개발 기간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걸 뽑아내거든요. 뽑아내가지고 단축시켜요. 수많은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뽑아주는 겁니다. 10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 2개를 이미 수출했대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기술 수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만든 지금 탈모 치료제 신약 개발하고 있잖아요. JW0061이라고. 여기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모낭을 증식시키고 모발 재생 이제 보통 이게 빠지는 걸 막는 탈모 치료제는 있는데 이걸 다시 생성시키는 건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되면 엄청난 거죠. 근데 모르죠. 이거는 성공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내년 상반기에 임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알파죠. 근데 본업을 잘하니까 JW 중에 이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본업 잘하는데 AI 플랫폼 갖고 있어요. 신약 개발하는 뽑아주는 거기다가 요거 탈모 치료제는 내년에 한번. 그리고 주가도 안 비싸죠. 뭐 11배, 한두 배 정도니까. 요새 주가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저런 내용은 저도 좀 새로워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JW 중해제약도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 어제는 내부자 매수가 어제 있었나요? 어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7월 13일이죠. 맞아요. 대한약품 이윤우 회장님이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사고 계시고 어제는 그 사마알미늄 있죠. 사마알미늄 그 알루미늄 박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알루미늄 박. 그거 할 때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사마알미늄의 알루미늄 그쪽이고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요게 뭐 그 밀이라 그러니까 CLD 밀이라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그 율초나학 아세요? 파우치 필름 만드는 예전에 우리 그 파우치 쪽에 그 율초나학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배웠죠. 거기에 아마 공급하는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목적으로 아마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저도 이게 자세히 좀 확인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한번 회사에 한번 전화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알루미늄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게 어디에 들어가고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이게 제 그냥 추측이라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아무튼 이게 파우치 쪽에 들어가는 건지, 예, 아니면 뭐 원통형 그쪽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시설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공시는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예, 자 이제 시장 끝났으니까 시장 한번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일단 37포인트 급등해서 오늘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이클은 여기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순식간에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장 좋아지면서 코스닥은 900의 저항인데 뭐 코스닥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이 그냥 대량으로 매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샀고, 오늘 주로 강한 건 그냥 그쪽이에요. 기판 반도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덕전자가 10%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장비회사 뭐 오늘 뭐 네오셈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HPSP, STI,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뭐 할 것 없이 오늘 그냥 다 불을 좀 뿜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대표주에서는 오늘 삼성 SDS가 오랜만에 올랐고요. 하이닉스, LG전자도 뭐 좀 빠지더니 다시 한번 좀 반등해줬고, 삼성전자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 제조는 오늘 율촌해악이 급등했군요. 근데 율촌해악은 골판지가 아니고 2차 전지로 봐야죠. 원래는 이제 농심의 봉지 만드는 회사인데, 파우치 필름 아시죠? 필름 파우치 그거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9% 올랐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골판지 잡힌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2.4% 네이버가 올랐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모비스가 정말 한풀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 고생하셨는데 좀 잘 갔으면 계속 좋겠고, 리튬 오늘 괜찮았고요. 오늘은 금양, 예, 포스코, 엠텍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반도체 대표주 뭐 다 괜찮았습니다. 증권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철강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45만원까지 거의 갔고, 타이어주들 다 괜찮았고, 화학 섬유회사들, 창투사, 뭐 은행, 은행도 오늘 괜찮았네요. 정유회사도 오늘 모처럼 좀 분위기 괜찮았고, 보험주도 괜찮았고요. 뭐 게임주 뭐 다 고르게 간 것 같아요. 종합상사, 네, 포스코인터 또 달려갑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웨버가 8%. 근데 현대오토웨버는 좀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하면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사실은 가장 1순위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네, 너무 달려가니까 좀 부담됩니다. 좀 이렇게 천천히 개인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은 조금 반등해줬지만 아직은 좀 미미하고요. 미용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요거 이제 얼마 전에 내부자가 좀 매수했다고 한번 보여드렸죠. 갑자기. 예.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한 7% 정도 혼자 그냥 급등해 버렸네요.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GKL 다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좀 원자력 발전주들은 크게 뭐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그냥 급락해 버렸습니다. 수주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직 뭐 계약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어제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그냥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 전력 설비 요새 많이 오르던 섹터들은 다 빠졌어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충격파가 좀 있었습니다. 엔터주도 요새 조금 부진합니다. 예, 조금씩 좀 밀리고 있고, 공작기계, 조선기자재도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계 쪽이 좀 빠지고요. 거기 기계 엔터가 좀 빠지고, 저기 반도체가 그냥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그래서 풍력도 좀 안 좋았어요. 풍력주들도 보시면 오늘 좀 다들 좀 빠져버렸죠. 요새 뭐 SK 오션플랜트도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 좀 빠졌고, 풍력주들은 좀 쉬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팅도 쉬어가고, 예. 여행주 좀 쉬어가고.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또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시총 상위 기업들도 사실 오늘 삼성바이오 빼고는, 에코프로 BM하고 이 두 개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괜찮았어요. 그죠? 분위기가 좀 양호했으니까, 요 기세 좀 이어가서 다음 주에 한번 진짜 2700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못 오른 것도 다 올라가는 흐름 나왔으면 좋겠고, 자, 반도체가 같고, 아무튼 또 자동차 오늘은 전장 부품이 뒤를 따라가면서 주도주가 뭐 주도주 흐름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래도 고생하셨고 마무리가 좀 잘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